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제 2달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안철수 경계령이 발동된 것 같습니다. 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지지율이 3, 4, 5% 수준이었습니다. 무시해도 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마지막 순간에 박빙 승부를 하게 될 때 안철수 후보가 극적으로 단일화를 하면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다 이런 시나리오도 나왔습니다. 심상정의 존재도 그때 이재명과 단일화가 힘들 것이다 이렇게 분석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좀 변했습니다. 김종인과 이준석이 무능하거나 분탕질을 치거나 아무튼 윤석열 후보가 선거운동을 못하도록 흔들고 또 흔들고 또 흔들면서 윤석열의 지지율이 최근 한두 달 사이에 거의 10%포인트, 1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이재명 후보가 올라야 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윤석열 후보가 떨어진 지지율을 고스란히 안철수 후보가 가져갔다는 그런 분석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석을 보면 윤석열이 한 9% 떨어진 것을 안철수가 한 10% 올랐다. 반면 심상정은 거의 비슷합니다. 3% 내지 5% 정도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민주당이 안철수를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가 지금 민주당을 뻥 때렸습니다. 15%가 나온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면 안철수가 마의 15%를 돌파했다. 그리고 윤석열이 떨어진 그 지지율을 이재명은 가져오지 못했다. 박스권에 여전히 갇혀있다. 그렇다면 안철수가 윤석열에게 지지를 선하고 단일화를 한다면 졸제 이재명은 아주 모양이 우스게 된다. 또 정말 안철수가 치고 나와서 윤석열과 단일화를 해서 안철수 대 이재명으로 붙어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만 그럴 경우 어떤 경우든 이재명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쓰나미가 몰려온다. 안철수와 윤석열이 손을 잡고 단일화를 하면 어떤 경우든 이재명은 안 된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가 지금 부상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경쟁에 안철수가 15%를 얻었습니다. 안철수와 윤석열의 지지율을 합하면 이재명을 그냥 가볍게 눌러버립니다. 심상정은 이번에는 사퇴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정의당은 심상정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도 민주당 이중대 소리를 들으면 정당 자체가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정의당은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아주 이상한 정당으로 지금 전락할 위기에 있습니다. 이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비상에 걸렸습니다. 그전에는 안철수에 대해서는 별로 비판하지 않았는데 오늘 집중적으로 대변인 성명을 내면서 안철수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대로 가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면 1등 공신은 안철수라는 말이 나올 법도 합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안민석 의원이 어제 페이스북에 이런 걸 썼습니다. 윤석열이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쇼를 기획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를 위해 4.7 보궐구도 복원을 할 것이다. 윤석열 후보가 오세훈 시장을 만난 이유라고 분석했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오세훈 안철수의 지지율 처음에는 안철수가 더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오세훈이 역전시키면서 단일화에 성공했고 오세훈은 압도적인 표차로 박영선 후보를 눌렀습니다. 이런 모양새가 다시 등장한다면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게는 악몽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는 최대한 몸값을 올리면서 설날까지 단일화 논의를 피하겠지만 윤석열의 지지율 회복과 동시에 안철수의 지지율 하락이 동반되는 제로섬 게임의 딜레마에 직면할 것이다. 보수진영의 대권 후보가 되고자 절치부심했던 안철수 후보의 야망이 실현될지가 언론이 띄우는 이번 대선의 관전 포인트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어찌됐건 야권 후보 단일화 이벤트는 이재명 후보로서는 악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지금 이 안민석의 전망처럼 지금은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이 김종인 전 위원장이 흔드는 바람에 최근에 상당히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열 재정비하고 치고 나가면 윤석열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설날쯤 정말 그 이후에는 안철수가 어떤 조건, 그 조건이 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안철수가 종로 보궐선거 출마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의 시나리오, 또 뭐 안철수가 공동정부하자 뭐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안철수 국무총리 이런 카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정치란 게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가서 정말 정권 교체 필요하다면 간슬게 내줍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 저도 이준석 대표 못마땅하고 정말 날려버려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선거가 참 힘들어집니다.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김종인, 이준석, 아무튼 이준석이 한만 더 사고 치면 쫓겨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준석이 열심히 일하도록 하고 더 이상 사고 못 치게 하는 위기관리도 중요합니다. 이런 가운데 안철수 변수 때문에 이준석은 열심히 뛸지도 모릅니다. 왜? 이준석과 김종인은 안철수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이준석, 김종인 때문에 윤석열의 지지율이 떨어져서 안철수가 지금 부상한 겁니다. 15% 간단한 게 아닙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민주당은 상당히 충격에 휩싸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박용진 의원도 선대본부장단 회의에서 얼핏 보기에 우리에게 유리한 국면 같지만 그렇지 않다. 여전히 정권교체 희망하는 여론이 높다. 보수 야권 후보들의 합산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의 자중질환과 지각변동이 만든 에너지가 단일화 쓰나미가 되어서 우리에게 밀려들 수 있는 지극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쓰나미, 정말 쓰나미입니다. 자, 얼마 전까지도 민주당은 안철수가 오르면 아우 윤석열이 떨어진다, 잘한다 했다가 이제 15%를 돌파하자 완전히 비상이 걸린 것 같습니다. 자, 신현영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오늘 브리핑을 통해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재추진에 대해서 전 국민이 재난을 당한 적이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히자 지난 2년 동안 우리 국민이 겪어온 고통과 어려움을 한마디로 점점점점 하면서 안철수 후보를 맹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민주당이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안철수 후보를 비판하고 나선 것은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래 처음이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 안철수를 공격한 겁니다. 이거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이제 안철수가 너무 커지면 윤석열과 단일화 마지막에 딱 해버리면 이재명은 이제 가는 겁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런 이례적인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의 안철수 공격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자, 민주당 내에는 지난 2017년 대선 때도 한때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문재인 후보를 초월할 뻔했습니다. 그러다가 TV 토론하고 하면서 어쨌든 뭐 또 뭐가 터지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만 만약 그때 홍준표와 안철수가 단일화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모릅니다, 아무도. 당시 문재인 후보는 41%의 저조한 득표율로 겨우 당선됐습니다. 이번에도 이재명이 41% 정도의 득표율만 한다면 윤석열과 안철수가 극적 단일화하면 게임은 끝. 다만 안철수가 양보할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순간대에서 윤석열이 치고 올라가면 보수, 자유우파, 반문진영의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안철수가 양보하지 않겠습니까? 안철수 국무총리 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지금 민주당이 예측 불허 상황이 가니까 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윤석열 후보는 지지율이 급상승할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 뭐 이거 확진자와의 접촉 때문에 일정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재미있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